안녕하세요. 오늘은 DB 관련 면접 질문과 모범 답안 2편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요약 DB 암기 노트와 실제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받고 싶다면 댓글로 DB 마스터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데이터베이스에서 MVCC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동작하나요? 첫 번째 모범 답변, MVCC는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데이터 일관성과 성능을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 동시성 제어 기법입니다. 기존 락 기반 시스템은 한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할 때 다른 모든 사용자가 기다려야 했죠. MVCC는 데이터를 변경할 때마다 새로운 버전을 생성해서 각 트랜잭션이 자신만의 스냅샷을 보게 합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 A가 계좌 잔액을 수정하는 동안 사용자 B는 여전히 이전 잔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각자가 시작한 시점의 데이터를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포스트그립, MySQL의 InnoDB 엔진, 오라클 등이 MVCC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 암기 팁, MVCC는 시간여행 사진관. 각자 들어온 시간의 사진만 보여주고 남이 바꿔도 내 사진엔 안 보임.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질문, MVCC에서 언두 로그와 리두 로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답변, 언두 로그는 데이터를 변경하기 전에 값을 저장해서 트랜잭션이 롤백될 때 원래 값으로 되돌리게 해줍니다. 또한 MVCC에서 과거 버전의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에게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반대로 리두 로그는 변경 후에 값을 저장해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아직 데이터 파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복구하는 데 쓰입니다. MVCC는 언두 로그로 과거를 보여주고 리두 로그로 미래의 안정성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암기 팁, 언두는 되감기 버튼, 리두는 저장 버튼. MVCC는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첫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질문, MVCC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첫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답변, MVCC는 버전 관리로 동시성을 높이지만 오래된 버전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스토리지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리 SQL의 백큐이나 오라클의 퍼지 같은 정기적인 청소 작업이 필요해요. 또한 너무 많은 버전이 남으면 조회 성능이 저하되거나 청소가 늦어질 경우 트랜잭션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실행되는 트랜잭션이 있으면 오래된 버전을 계속 유지해야 해서 공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암기 팁, MVCC는 호텔 청소. 방이 많으면 편하지만 청소는 필수. 두 번째 질문,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 종류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현실에서 주로 쓰는 수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모범 답변, 트랜잭션 격리 수준은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 서로 얼마나 영향을 덜 주는지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네 가지 표준 수준이 있어요. 가장 낮은 리드 언커미티드는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도 읽을 수 있어 더티 리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리드 커미티드는 커밋된 데이터만 읽어 더티 리드는 막지만 논리피티드 리드와 팬텀 리드는 발생합니다. 리피티블 리드는 트랜잭션 내에서 같은 데이터를 항상 같은 값으로 보장하지만 팬텀 리드는 막지 못해요. 가장 높은 시리얼라이저블은 완벽한 고립성을 제공하지만 성능이 가장 떨어집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리드 커미티드나 리피티블 리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리피티블 리드를, 일반 웹 서비스에서는 리드 커미티드를 주로 써요. 두 번째 암기 팁, 격리 수준은 방음벽 두께. 얇을수록 빠르지만 소음이 들리고 두꺼울수록 조용하지만 답답하다.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질문, 팬텀 리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답변, 팬텀 리드는 한 트랜잭션에서 동일 조건으로 범위 검색을 할 때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해당 범위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해서 처음과 다르게 결과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30세 이상인 직원 명단을 조회했는데 5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트랜잭션이 중간에 31세 신입사원을 추가해버리면 다음에 같은 쿼리를 실행할 때는 6명이 나오죠. 기존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게 팬텀 리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암기 팁, 팬텀 리드는 귀신 손님이다.
명단에 없던 손님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진다. 두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질문 현실에서 리피티블 리드와 시리얼라이저블은 언제 선택하나요? 두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답변 리피티블 리드는 데이터 정합성이 중요한 금융거래, 결제 시스템 재고 관리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이체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잔액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시리얼라이저블은 회계 시스템이나 월말, 정산처럼 극한의 정합성을 요구하는 배치 작업에서만 선택하고 성능 저하 때문에 실시간 대규모 트래픽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쇼핑몰 상품 조회나 로그 기록, 게시판 같은 서비스는 리드 커미티드로 충분해요. 두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암기 팁. 리피터블은 통장 잔액, 시리얼라이저블은 금고실.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 결정. 세 번째 질문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튜닝이란 무엇이며 실무에서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덱스 전략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모범 답변 인덱스 튜닝은 쿼리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디에 어떤 인덱스를 만들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단일 칼럼 인덱스뿐 아니라 여러 칼럼을 묶은 복합 인덱스 부분, 인덱스 커버링 인덱스 등 다양한 전략이 있어요. 특히 웨어절에 자주 쓰이는 칼럼, 조인이나 오더, 바이에 자주 등장하는 칼럼에 인덱스를 만들어야 효과적입니다. 또한 쿼리 실행 계획을 분석해서 실제로 인덱스가 잘 사용되는지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인덱스는 과감히 삭제하고 중복 인덱스는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덱스가 많으면 조회는 빨라지지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성능은 떨어지거든요. 세 번째 암기 팁 인덱스 튜닝은 지도 최적화. 자주 가는 길만 지름길로 표시하고 안 쓰는 길은 정리. 세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질문 복합 인덱스와 커버링 인덱스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답변. 복합 인덱스는 둘 이상의 칼럼을 조합해 하나의 인덱스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웨어절에 여러 칼럼이 같이 자주 쓰일 때 효과가 크죠. 중요한 건 칼럼 순서인데 선행 칼럼부터 순서대로 사용해야 인덱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커버링 인덱스는 쿼리에 필요한 모든 칼럼이 인덱스 안에만 있으면 실제 테이블을 읽지 않고 인덱스만으로 결과를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디스크 I/O가 대폭 줄어서 속도가 매우 빨라져요. 특히 조회 전용 쿼리에서 효과가 극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암기 팁. 복합 인덱스는 주소 체계, 커버링 인덱스는 원스톱 마트. 한 번에 모든 걸 해결. 세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질문 인덱스 스캔과 테이블 스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답변 인덱스 스캔은 인덱스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만 빠르게 찾아서 해당 레코드로 직접 접근하니 전체 데이터를 다 읽지 않아 매우 빠릅니다. 시간 복잡도로 말하면 로그 N 수준이에요. 반면 테이블 스캔은 인덱스 없이 테이블 전체를 첫 번째 레코드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다 읽어야 하니 데이터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집니다. 시간 복잡도로는 N 수준이죠. 하지만 전체 데이터의 20% 이상을 읽어야 한다면 오히려 테이블 스캔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암기 팁. 인덱스 스캔은 내비게이션, 테이블 스캔은 무작정 걷기. 목적지가 정확하면 내비가 빠르다. 세 번째 질문의 세 번째 꼬리 질문 인덱스 튜닝 시 카디널리티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세 번째 질문의 세 번째 꼬리 답변 카디널리티는 한 칼럼에 서로 다른 고유값이 얼마나 많은지, 즉 데이터의 유일성 정도를 뜻합니다. 카디널리티가 높은 칼럼, 즉 중복이 거의 없는 칼럼에 인덱스를 걸면 선택도가 높아서 효율이 극대화돼요. 예를 들어 주민번호나 이메일 같은 칼럼이죠. 하지만 성별이나 상태값처럼 값이 몇 개밖에 안 되는 칼럼에 인덱스를 걸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10% 이하를 선택할 수 있는 칼럼에 인덱스를 거는 게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질문의 세 번째 꼬리 암기 팁 카디널리티는 색깔 팔레트. 색깔이 다양할수록 원하는 색 찾기가 쉽다. 네 번째 질문 쿼리 튜닝이란 무엇이고 실행 계획은 어떻게 확인하며 활용하나요? 네 번째 모범 답변 쿼리 튜닝은 쿼리 성능을 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최적화 과정입니다. 쿼리 구조 개선, 인덱스 추가, 불필요한 조인 제거, 서브 쿼리를 조인으로 변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요.
쿼리 실행 계획은 데이터베이스가 쿼리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실행하는지, 인덱스를 쓰는지, 테이블 전체를 읽는지, 조인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등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익스플레인 키워드를 붙여 쿼리를 실행하면 각 단계별로 접근 방식, 예상 비용, 예상 건수가 나와요. 실행 계획에서 가장 비용이 높은 구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튜닝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암기 팁 쿼리 튜닝은 교통 체증 해결. 실행 계획은 내비게이션으로 병목 구간부터 뚫어라. 네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질문 실행 계획에서 코스트 값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네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답변 카스트는 쿼리가 데이터를 찾는 데 들어가는 예상, 자원 소모량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CPU, 디스크 I/O, 메모리 사용량을 모두 고려한 상대적 비교값이에요. 값이 낮을수록 더 효율적인 쿼리라는 의미고 코스트가 높은 구간이 있다면 인덱스 미사용, 비효율적 조인 알고리즘, 불필요한 풀 스캔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행 계획에서 코스트가 가장 높은 상위 3개 구간을 찾아서 쿼리 구조와 인덱스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암기 팁 코스트는 전기요금 고지서. 가장 많이 나가는 항목부터 절약하자. 네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질문 조인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요? 네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답변 논리적 조인 방식으로는 이너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아우터 조인이 있습니다. 이너 조인은 양쪽 테이블에 모두 값이 있는 데이터만 결과에 포함시키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왼쪽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되 오른쪽에 매칭되는 값이 없으면 NULL로 채워서 보여줍니다. 물리적 실행 방식으로는 네스티드 루프 조인, 해시 조인, 머지 조인이 있어요. 네스티드 루프는 소량 데이터에, 해시 조인은 대량 데이터에, 머지 조인은 이미 정렬된 데이터에 각각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데이터 특성에 맞게 조인 방식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아우터 조인은 피하는 게 성능상 유리해요. 네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암기 팁. 조인은 회의 참석 규칙. 인원은 둘 다 참석해야 회의, 아우터는 한 명만 와도 시작. 다섯 번째 질문 파티셔닝과 샤딩은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언제 사용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다섯 번째 모범 답변 파티셔닝은 하나의 큰 테이블을 논리적으로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단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관리하는 수직 분할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 테이블을 월별로 파티션을 나누면 특정 월 데이터만 빨리 조회할 수 있어 성능이 크게 향상돼요. 샤딩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여러 서버에 물리적으로 분산해서 저장하는 수평 확장 기술입니다. 대용량 트래픽에서 한 서버로 감당이 안 될 때 사용자 아이디나 지역별로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나누어 처리 속도와 확장성을 높이죠. 파티셔닝은 한 건물 안에서 방을 나누는 것, 샤딩은 아예 건물을 여러 개로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섯 번째 암기 팁 파티셔닝은 서랍 칸막이, 샤딩은 창고 늘리기. 한 건물 vs 여러 건물의 차이. 다섯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질문 파티셔닝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답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범위 파티셔닝, 해시 파티셔닝, 리스트 파티셔닝입니다. 범위 파티셔닝은 날짜나 숫자처럼 순서가 있는 값에 쓰이고 특정 기간이나 범위 조회에 매우 유리하지만 최신 데이터의 부하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있어요. 해시 파티셔닝은 해시 함수로 데이터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부하 분산은 잘 되지만 범위 검색에는 불리합니다. 리스트 파티셔닝은 지역이나 카테고리처럼 미리 정해둔 값별로 분리할 때 쓰이고 명확한 분류 기준이 있을 때 관리가 편해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데이터 접근 패턴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의 첫 번째 꼬리 암기 팁 파티셔닝은 도서관 분류. 날짜순 정렬, 랜덤 배치, 주제별 분류 중에 선택. 다섯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질문 샤딩을 적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질문의 두 번째 꼬리 답변 샤딩을 하면 데이터 일관성 관리와 장애 복구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여러 샤드에 걸친 트랜잭션은 분산 트랜잭션이 되어 투페이즈 커밋 같은 복잡한 처리가 필요하고 각 샤드의 부하나 장애 상황도 따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특히 샤딩 키 설계가 가장 중요한데 키 선택이 잘못되면 특정 샤드에 데이터가 몰리는 핫스팟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샤드 간 조인이 불가능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데이터를 조합해야 하는 복잡성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중하게 샤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5번째 질문의 2번째 꼬리 암기 팁 샤딩은 체인점 확장. 매장 늘리면 매출은 오르지만 관리 복잡도도 배로 증가. 6번째 질문 데이터베이스 레플리케이션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6번째 모범 답변 레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여러 서버에 실시간으로 복제해서 장애 발생 시 빠른 복구와 읽기 부하 분산을 동시에 달성하는 고가용성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에서는 마스터가 모든 쓰기와 수정을 담당하고 슬레이브들은 읽기 전용으로 동작해서 조회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어요. 마스터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슬레이브 중 하나를 마스터로 승격시켜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백업 효과와 함께 무중단 서비스 구현에도 필수적인 기술이죠. 6번째 암기 팁 레플리케이션은 쌍둥이 거울. 한쪽이 깨져도 다른 쪽 거울로 바로 서비스 계속. 6번째 질문의 1번째 꼬리 질문 레플리케이션 구성 시 데이터 동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6번째 질문의 1번째 꼬리 답변 데이터 동기화 방식에는 동기 복제와 비동기 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 복제는 마스터에서 데이터 변경 시 모든 슬레이브에 동시에 반영이 완료된 후에야 트랜잭션을 커밋하기 때문에 완벽한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지만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전체적인 성능이 느려질 수 있어요. 비동기 복제는 마스터에 먼저 저장한 후 백그라운드에서 슬레이브에 전파되기 때문에 성능은 빠르지만 마스터 장애 시 아직 복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능과 안정성의 균형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해요. 6번째 질문의 1번째 꼬리 암기 팁 동기는 단체 행동, 비동기는 개별 행동. 함께 움직이면 안전하지만 느리고 따로 움직이면 빠르지만 위험. 이상으로 오늘의 DB 면접 질문 2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고급 DB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루 20분으로 1% 성장하는 채널 눈 감고 듣는 개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후 댓글로 DB 마스터라고 남겨주세요.